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총선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도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차례로 모시고 당선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중부 3군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당선인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지역구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재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먼저 우리 충북도민과 또 중부 3군 예.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충북도민 그리고 우리 중부 3군 증평, 진천, 음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욱의 파워 인터뷰를 사랑하시는 HCN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당선인 이모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의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충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부 3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제발 싸우지 말고 정치 좀 잘해봐라 이런 말씀들 참 많이 주십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2년간에 걸친 그 기간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생의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는 20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도민의 명령 엄중하게 새기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 힘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초반전에는 이제 박빙을 좀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당락이 결정된 듯한 인상도 보였고요. 가장 또, 빨리 저희가 지역이 확장이 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표를 하다 보니까 또 예상외로 또 금방 또 결정이 난 또 이번 선거였는데 결과적으로 한 9천여 표 차이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또 경대수 후보하고는 두 번째 대결이죠. 이번 총선을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평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슬로건을 고민하면서 더 큰 미래, 중단 없는 변화를 제가 슬로건으로 걸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중부 3군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군수님들이 지금 임기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4년간 제가 우리 중부 3군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뒷바라지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대수 후보님과 제가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고소고발 한 건 없는 정말 클린 선거였다. 정책 비전의 대결이었다 생각을 하고 우리 경대수 후보님께서도 46%라고 하는 사실 높은 득표율을 보이셨거든요. 또 그분을 선택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도 당선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살피면서 우리 군정 발전을 물론 국정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번 총선을 이끈 또 민주당 도당위원장 또 역할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충북 지역 전체 8석 가운데 5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사실 처음에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도민분들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2년을 돌이켜 보면 사실은 참 민생이 많이 뭐 파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고 또 최근에 뭐 계속 진상이 조금씩 밝혀지기는 있지만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좀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문제지만 오송 참사의 경우도 지금 국정조사를 기피하면서 도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총선 결과에 저는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민생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제대로 제시가 되고 있지 않다. 24번에 걸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관건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오해까지 불러오면서까지 했는데 지금 사실은 국정 이제 3년 차에 들어갈 때는 네. 당신께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사업을 점검하고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걸 제대로 짚어서 알려주셔야만이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약속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번 총선에서 우리 여당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야당을 선택하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건 견제하고 22대 국회에서는 민생 국회로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라는 뜻이 저는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도당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이제 5석 확보에 대해서 예, 어떤 예. 큰 성과를 올렸지만 그래도 총선을 이끌면서 힘들었던 또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도당위원장으로서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결과가 네. 매우 힘든 걸로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네. 야 이거 도당위원장으로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많은 그 걱정이 됐던 네. 선거였습니다. 네, 네.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5석을 얻긴 했지만 그 득표 차를 보면 저희가 이긴 5개 선거 지역도 지역이고 안타깝게 저희가 선택받지 못한 충주, 제천, 단양 네. 또 동남 사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득표 차는 얼마 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충북 선거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그런 역대 선거에 이번 총선 역시 여실히 우리 도민들의 그 뜻이 총선에 반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비록 저희들이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 선택받지 못한 지역에 저희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도 저희들이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저희들이 꼭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당선이 5석이 됐습니다만 그런 도민분들의 뜻, 저희들의 기대만큼 얻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겸허한 자세, 그리고 저희들이 좀 더 변화하고 쇄신하고 혁신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로 도민분들의 선택에 부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도당위원장을 중책을 맡으셨지만 더 힘들었던 게 사실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이제 예,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국회에 도전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된 거잖아요.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경험 있던 현역 의원들하고 만약에 했다면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하거나 또 얘기를 하기도 수월하셨을 편도 있었을 텐데 첫 이제 도전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그 의원님이 또 어떻게 보면 무게감도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부담감이 예, 좀 예, 예. 컸죠. 그런데도 이제 저는 워낙 뭐 우리 그 청주 유권자분들의 현명하신 선택을 저는 믿었고요. 그리고 우리 초선이시지만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치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네네. 뭐 우리 지역의 파워 인터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서 보셨을 네네. 텐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뭐 개인적인 역량 같은 부분들을 전혀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그분들의 그런 잠재 역량이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가 초선 때 네. 재선 3선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지도 편달을 받았다면 저 또한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분들과 협업하면서 우리 돈의 뭐 현안 문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하나 챙겨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부 3군 선거하시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지 예, 기억에 예. 남는 사안이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그 선거 때
초등학생들 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렇게 만나면 얘기하거든요.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 낳는 만큼 그 투표권을 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우리 유권자는 아닌데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로부터 응원을 참 많이 받았어요. 뭐 손은 들어주고 막 와하고 막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서 야, 이 미래 세대에 대한 이 정치의 어떤 그 중요성,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그 책임감,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함께 이제 계시지 않았겠어요. 네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와 닿았습니다. 네.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렇게 저의 이름을 외쳐주고 또 당선을 염원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랄까 그 까닭이 이게 그냥 그 순간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무게감, 책임감으로 느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많은 유세 현장에서 제가 밀관되게 느꼈던 그런 마음가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 충북 지역 그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는 이제 가장 고참이시고 재선이 여신이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도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물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국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모선 의원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중책의 역할을 맡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이제 상임위가 또 꾸려지면 나름 이제 생각하시고 있는 상임위도 있으실 텐데 그 두 가지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뭐 저희 이번에 국민들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재선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무게감이 우리 도내에서 느끼는 것과 아마 우리 원내에서 느끼는 게 좀 다를 겁니다. 네. 워낙 재선 의원님들이 재선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 초선 숫자로 보면 오히려 21대 국회보다도 초선 의원이 아마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도내가 좀 특수사항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우리 충북을 대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과 협업하는 것도 협업하는 거지만 또 이제 상대당 우리 후보님들께서 4선 이상 되시는 우리 또 당선되신 박덕흠 의원님이나 뭐 이종배 의원님 같은 경우도 우리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 도내 현안은 함께 협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이제 경찰 출신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안전사고도 많았고 또 자연재해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4년간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택받기도 했고요. 또 실종아동, 또 치매 어르신 뭐 긴급 문자 그게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발견을 많이 해서 이제 입법 활동 의정 대상을 또 받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번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이 중부 3군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산적한 농촌 현실의 문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 호소하십니다. 쌀값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료값, 자재값이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사실 농사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성 농업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한 문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료값 같은 경우 자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농촌 현실의 문제들이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기간 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농해수위에서 우리 농촌 현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농해수위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 마음가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모선 의원의 그 주요 공약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철도망에서 소외된 중부 3군을 위해서 1호 법안으로 증평이 분기점이 되는 동서 횡단 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그 계획이 이제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이게 동서 횡단철도거든요. 네네. 그 이제 분기점이 놓여진다면 분기점이 증평이 될 겁니다. 네네. 우리 중북선과 만나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증평이 이제 올해가 증평군 창설 21주년 되는 해인데 네. 아마 증평이 분기점으로서 저 오송역이 생기면 분기점이 되면서 오송이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우리는 실증적으로 확인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동서 횡단 철도가 놓여진다면 증평이 그런 정도의 위상을 저는 그렇죠. 갖게 될 것이다 예, 예. 하는 생각에서 동서 횡단 철도법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해 두었고요. 네. 광주와 대구를 잇는 그 달빛철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거든요. 네. 동서 횡단철도가 국토 균형 발전에 이제 이게 중추적인 역할을 저는 소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동서 횡단철도가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도 꼭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다라는 생각에서 준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산초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발전 특구를 완성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예. 증평을 그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증평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쯤 되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죠? 예. 전국 4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작년에 221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네. 1.07이라고 하는 높은 그러네요. 합계 출산율을 네.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삼보초등학교하고 증평초등학교밖에 없어서 송산지구에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고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령 인구수 부족으로 아직 초등학교가 신설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증천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이제 승인이 되면 작년에 이제 2번의 중앙투자심사위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심의해서 사실 안타깝게 떨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도시계획만 승인이 되면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송산초등학교가 반드시 신설이 돼야만이 지금 1.2km, 1.3km를 통학하기에 이 4차로 대로를 2개씩이나 횡단해야 되는 그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그만큼 신생아 수가 많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선거 공약에 걸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네. 되고요.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천 음성이 함께 교육특구를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3년 뒤에 이제 정식 승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특구가 아마 전국의 모범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 5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스마트 교육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과밀학급 같은 경우도 지금 서전중학교하고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서전중학교가 사실 상당히 지금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방병원도 이제 진천에 곧 들어오겠죠? 내년 6월 개원 6월이면. 예정이고요. 지금 공정률 30% 이상을 보이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제가 작년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네.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우수 의료진이라든지 간호인력이라든지 유치가 되려면 기숙사가 반드시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정주 여건 네, 개선 네, 측면에서. 네, 네. 근데 그 기숙사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헬리패드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화재 현장에서 그
다치거나 이런 환자들을 이송하려면 헬리패드라고 그래서 헬기가 옥상에서 뜨고 내려야 되거든요. 그 그렇죠. 가장 정말 골든 타임을 요구하는 네네. 게 화재 현장에서의 부상자입니다. 그렇죠. 이 피부 재건 기술이 의료 기술 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2차 감염 문제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화상 치료가 가장 어려운 치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앞으로 소방병원이 개원이 된다 하더라도 보완돼야 될 부분이고요. 또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소방 국립소방병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네네. 이제 진료를 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이제 소방병원을 그렇겠죠. 찾을 걸로 예, 예. 보여지고 예, 있어요. 그런데 입원 병동이 300병, 302병상까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최소 네. 700병상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 과제를 22대 국회에서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서 경제와 일자리가 넘치는 중부 3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현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맨 먼저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에 있는데 전국 그 10개, 지금 저 홍성 그쪽까지 합치면 11개 혁신 도시 중에서는 이렇게 연구 교육기관만 위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준시장형 공공기관이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22대 국회에 어떻게 보면 최대 현안으로 지금 부각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원래 그 유입 인구 목표가 4만 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3만 명 간 넘었는데 다른 혁신도시보다는 그 확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그 발전을 저해했던 고압 철탑이 있습니다. 네네. 그 지중화 사업을 기재부, 국토부 이쪽 다 설득해서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느 혁신도시보다도 입주 조건이 좋다. 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또 용이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 확보에도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리 충북 혁신도시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관계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또 군수님들과 협조해 가면서 네. 또 아마 이건 충북도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예, 힘을 합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리고 혁신도시 문제도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주 인구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좀 있죠. 예. 정주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또 인프라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정주 인구가 또 줄어들고 그 인프라 문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수도권 내륙선이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내륙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는 문제. 네. 그게 이제 CTX로 이제 노선 변경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조기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감곡에서 금왕을 거쳐서 그 중부 내륙선 지선이 이제 설치가 되는 문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혁신도시가 비단 그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중부 3군의 아마 핵심적인 그런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하나 해소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체육시설, 네네. 체육 인프라라든지 문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고 또 당장 교통 불편을 겪고 있던 신돈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7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주민 불편들을 하나하나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에 이제 도에서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예, 예. 행정 통합 문제입니다. 네.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음성군은 음성군대로 진천군민은 진천군민분들대로 이것이
상당히 좀 행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네.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조금 불편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우정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법안 발의를 했었고, 또 이번 총선에서 아마 피부로 느꼈던 문제인데 네. 사전투표소가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걸 혁신도시의 사전투표소를 이번 총선에 설치를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를 했는데 주민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혁신도시가 더 확장하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하면 또 가장 유명한 게 초평 가죽골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출퇴근하면서 항상 지역의 민심을 가까이 듣는 의원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원이라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22대에서도 이 부분은 실천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그건 저의 초심입니다. 네네. 저는 뭐 엄청난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 진천 초평 고향으로 온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거기 저희 뭐 선산도 있고 네. 뼈를 묻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서 국회 오가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출마하면서 우리 국민분들께 드렸던 약속이고요. 네.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급하게 뭐 당무에 쫓기지 않는 한은 고향에서 출퇴근하겠다라고 이번 유세 기간에도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네. 약속 실천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국회의원은 또 중앙 정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중앙에 비중 있는 인물로 또 활동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 주민들도 나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걸고 계시고요. 또 국회일이라는 게 보면 제가 이제 초선 첫 해에 예산결산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게 충남북 대전 세종에서 한 명 들어가는 소위원회까지 네,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런 때는 거의 뭐 의원회관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여야가 막 싸우고 뭐 언쟁 뭐 목소리 높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뭐 여야를 떠나서 진짜 긴밀히 머리 맞대고 밤샘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중임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주신 증평, 진천, 음성 우리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중부 3군의 더 큰 비례, 중단 없는 변화, 성장, 발전을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또한 소망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무쪼록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충북 발전과 우리 충북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선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중부 3군 선거구 재선에 성공한 이모선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